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로 방송일과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면서 싱글라이프를 즐겼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3년이나 지났을까? 그 이후로는 줄곧 한 달에 적으면 500 많으면 800 이상 벌어서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 없이 지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남들 다 아는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러다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방송일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어요. 뿐만 아니라 입맛이라던가 취향도 비슷해서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즐거웠네요. 다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저와 사귀기 직전에 크게 주식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던가 코인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가까운 지인이 하도 확실하다고 해서 한번 해봤다고, 그런데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거고 어쨌든 저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못 되었지만 마음에 좀 걸리긴 했어요. 게다가 그래서인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더군요. 가뜩이나 광고업계가 업무량에 비해 월급도 짠데 모아둔 돈도 없었으니 솔직히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 결혼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남편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금전적인 것만 제외하면 저에겐 완벽한 남자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라고 해서 완벽한 여자는 아니었을 테니 서로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네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도 아니고 제가 7, 남편이 3을 부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곤 괜히 남편을 안 좋게 본다던가 마음 쓰실까 싶어 친정에는 반반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댁에는 남편이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머님께서 그러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왜 고맙다거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선심 쓰듯 생색이나 내자고 결혼 비용을 더 낸 건 아니지만 저희 오빠도 결혼할 때 학자금 대출 받고 어쩌고 하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결혼식 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어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투병 중이셔서 친정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친정 부모님,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서 올케 언니한테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실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네요. 결혼식 당일 남편 사촌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당신 친인척들한테 제가 얼마나 남편이 좋았으면 자존심도 없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집을 온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셨다나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촌도 제정신은 아니다 싶었고 아무튼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은 어른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거만하기 짝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깎아내려 당신의 자존심을 챙기시는 분이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더러 대학 어디 나왔냐, 자기는 뭐 여대를 나왔다며 우스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은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동문이라 하니 슬그머니 말을 바꾸시대요.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 못지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애들 상담하는 일을 해준다 하시더니 그냥 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비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허풍과 허세가 심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2살 많은 아주버님은 거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가 어찌나 입이 싸고 말을 지어내는지 상종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그런데도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저 남편이란 사람 하나 보고 믿고 한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이런 시댁 식구들과 계속 제가 부딪히는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만 굵직한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저는 위로 결혼한 오빠와 언니를 한 명씩 두고 있는 막내딸입니다. 오빠는 메이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언니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 다 직업적으로 주말 주중에 따로 없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견례 때 오빠네 내외와 언니네 내외까지 다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당신이 직접 만나봐야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들 상견례 때 당사자만 나갔지 다른 형제들을 동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간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 결혼식도 아니고 상견례 때문에 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시엠이 알기를 뭐같이 아냐면서 당신네 집안은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뭐 니네 둘만 좋으면 그만이냐면서 무조건 다 나오게 하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과 저는 사람들도 많은 카페에서 대화 중이었기에 너무 창피하고 남사스러웠네요. 그래도 처음엔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자 저희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저희 오빠도 언니도 한 번씩 만났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것도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였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답니다. 진작에 눈치를 챘더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튼 그러니 당신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양가 어른들한테 금전적 지원 하나 받지 않고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인 만큼 전부 다 어머님 뜻에 맞춰드릴 수는 없다 받아쳤습니다. 듣기에 좀 대바라졌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 언성이 높아질수록 저도 기가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세게 말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화를 삭히지 못하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며 먼저 카페를 나가버리시대요. 그리고 결국 상견례는 제 뜻대로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만 모여서 했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일에 치여 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님 친정 성묘를 간다며 저더러 내려오라대요. 그것도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황한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마음이 상했지만 일단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에 당신 친정 성묘 가신다고 내려오라 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긴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외가 성묘에 원래 안 가냐니까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전화했냐 하시길래 남편도 안 간다는데 제가 왜 가야 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을 지칭하며 걔는 남자라 와봤자 별 도움도 안 되지 않냐면서 저더러 내려와서 잔심부름도 하고 일손도 돕고 가풍을 익히라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뜩이나 할 일도 많고 결혼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못 간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대번에 형님을 들먹이시면서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전에 그냥 사귀고 있을 때부터 와서 도왔다며 저더러 형님 좀 본받으래요. 저희 형님의 사적인 이야기라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친정도 없고 결혼할 때 거의 맨몸으로 왔다 들었습니다. 그런 형님과 저를 비교하신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형님은 그 시절부터 백수였고 지금도 일을 안 하지 않냐.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라 받아쳤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괘씸하네 어쩌네 화를 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안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안 내려갔고요. 아주버님도 안 내려갔고 형님만 갔다고 들었네요. 솔직히 다 적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받아친다고 받아치고는 있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었지요. 남편도 남편대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이 한 수 위라고 해야 할지 별로 통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난 이후로는 이제 와선 너가 어쩔 거냐 그런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저를 한층 더 막 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결혼 전에는 그나마 잠잠하시던 아버님까지 나서서 저를 못살게 구시는데 환장하겠더군요. 결혼식 이튿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처리할 일이 쌓여 있었기에 신혼여행은 2주 뒤에 떠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곧 떠날 신혼여행만 손꼽아 기다리며 미친 듯이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시간 나는 대로 결혼식 때 와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친척분들께 감사하다고 따로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바빠서 신혼여행을 미룬 거긴 해도 일에 치여 제때 신혼여행 못 간 것도 속상한데 뜬금없이 그 시간을 무슨 인사 다니는데 쓰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 친인척분들이 저 보려고 저 축하해 주시려고 온 손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셨으니까요. 축의금 말이에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희 신혼에 보태라고 전부 다 저희한테 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박박 다 긁어가지고 가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간 뿌리신 돈이 있으니 수거를 하신 거라고 하시지만 남편 하객의 80% 이상이 남편 회사라던가 사회생활하며 만난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다 빚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명부까지 들고 가신 바람에 저희는 누가 얼마를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사이도 안 좋지 그렇다고 친인척분들하고 덕담 한마디 돈 10,000원 오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까놓고 찾아가야 할 분들이 한두 분이면 모를까. 저희 어머님, 자매분만 6분이세요. 아버님 쪽도 7남매시고요. 전국 각지에 다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을 제가 무슨 수로 다 찾아뵙냐고 못한다 했습니다. 정 원하시면 남편이라도 다녀오게 시키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가 새 식구가 된 거니 제가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주신 축의금하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부 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사도 드리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돈이 문제냐고 결혼식장까지 발걸음을 해준 게 어디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까지 축의금 가지고 시애비한테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한다면서 훈계를 하시더군요. 계속되는 말씨름에 지칠 대로 지친 제가 그분들이 안 오셨어도 결혼식은 잘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크게 감사하지 않다고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신 거지 제가 부른 것도 아니니 어머님 아버님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을 뵙는 게 저로서는 정말 고역이었어요.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밥 한 끼도 같이 먹기가 껄끄러웠달까요. 그런데 그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 아버님은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저나 남편에게 부담을 주실 때는 남보다도 못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유로 일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아들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해결하셨지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걸핏하면 남의 집 아들이 뭘 해줬다더라? 그 집 며느리가 뭘 사줬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비교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 아버님과 등지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차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가 차를 산 것 가지고 형님을 상대로 제 뒷담화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 상대가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10년 가까이 타던 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간 부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새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좀 좋은 외제차로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차를 사는 거니 이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형님이란 사람이 제 걱정인지 조언인지를 해준답시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일전에 어머님이 저더러 크루저 여행을 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요 하고 말았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여행 자체가 한 사람당 500만 원도 넘는 여행이었고 솔직히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었어도 어머님 아들이 워낙 벌어오는 게 적다 보니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하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차를 바꿨더니 지 쓸 돈은 있어도 지시엠이 여행 보내줄 돈은 없는가 보다면서 제가 아주 이기적이고 싸가지없고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듣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형님더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또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냐면서 그냥 그 차를 어머님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말이 되냐고 받아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전화도 안 했어요. 뒷담화 하신 거니까 제 면전에 대놓고 하신 말씀도 아닌데 제가 뭐 시시비비라도 가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 속마음만 잘 알았다 그러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었는데 당장 1층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어머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이웃 주민의 차를 발로 차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의 차를 왜 걷어차셨냐니까 어머님이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제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싼게 얄밉고 꼴배기 싫어서 제 차인 줄 알고 해코지를 하신다는 게 남의 차이다 그러신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듣던 이웃 주민도 입을 틀어막고는 뭐란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찌나 낯뜨겁고 남사스럽던지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더니 1시간이나 걸렸나. 남편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불이 나게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이게 무슨 주태냐며 화를 내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당신 말을 안 듣고 서운하게 해서 따끔하게 야단치려다 이렇게 된 거라며 제 잘못이라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수리비는 남편이 물어주게 되었고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대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원성을 높이시고 그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울분을 토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왜 사람 창피하게 이러냐면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며느리인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이게 정말 겪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내외하고도 연락은 일절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보기나 뜨거워서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피해 다니고 있고요. 차는 무조건 지하에다 대놓긴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차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을 만큼 예민해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까지 제 기분을 살피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남편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대로 계속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달라지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겠네요.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나마 지금은 남편이 여전히 제 편인 걸 알기에 같이 살고 있지만 글쎄요. 남편마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놔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부부라는 것도 뭐 하나 쉽지 않네요.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숙박업을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정신 나간 시누이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남편과는 유럽 여행을 하다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만에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여행이었지요. 경제학을 전공한 후 금융권으로 취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제 적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몸은 축나고 마음은 공허하고 일에 있어서는 유능하다 소리를 듣고 승진도 착착 해나갔는데 어쩐 일인지 열정이 하루가 다르게 사그라들었달까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네요. 또 다른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특히 친정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지요.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떠난 유럽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다만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이다 보니 안전에 더욱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달리 아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숙소만큼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애용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같은 한국인들이 도와주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지요. 남편 역시 여행의 이유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장기 휴가를 썼답니다. 자기 하나 없다고 회사가 망하겠냐면서 웃는데 그 모습에서 왠지 저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 그 인연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졌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그의 모습에 제가 많이 의지를 했어요. 사실 그 무렵 저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즉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매번 여행을 떠날 순 없었으니 어떻게 하면 늘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결론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네요. 사업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니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랑 비교하면 수입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거나 비슷한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만족도가 높으니 힘든 줄 모르겠더군요. 남편도 이직한 회사에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저와 남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족들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두 분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수다스러우셨고 아버님은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는 건 없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면 과일을 깎으라고 시킨다는 둥 아니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는 둥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지라 꽤나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과일은 남편이 깎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그다지 많은 걸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대충 남편을 통해서 저에 대해 들었다며 그냥 남편하고 서로 좋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단순하지만 적당한 덕담을 해주셨달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집안간 6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신우가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많이 돌봐줬다대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신우에게 늘 고마워하는 눈치였는데 솔직히 신우의 실체를 알아채기 전에는 그런 남매 사이가 좋아 보였답니다. 저도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무척 좋거든요. 가족 간의 사이가 좋다는 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니 전혀 싫어할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우는 저에게 첫 만남부터 무례하고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저를 보고 처음 건넨 질문은 황당하게도 제가 담배를 피는지였지요. 첫 만남의 흡연 여부를 묻는 것도 제 기준에선 충분히 어이가 없고 매너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왜 묻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좀 싼티 나는데 그런 여자랑 자기 남동생이 만나는 건 싫어서 그렇다나요? 황당했지만 담배 안 핀다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신우더러 무슨 질문이 그렇냐면서 제 기분을 살피는 눈치였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순간엔 남편이 제 편이라서 다행이다 싶대요. 그런데 신우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다시 한번 요새 뒤로 호박씨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헛소리라대요. 그런 신우 말에 남편이 한심하단 듯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말문을 막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우에게 제가 가진 첫인상은 좋을 수가 없었지요. 한편 그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결혼 전에 서프라이즈로 챙겨주고 싶어서 남편의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작은 호프집에 모여서 다 같이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와달라고 했지요. 언젠가 남편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다들 먹고 사는 게 바쁜 눈치라 불러내기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남편 친구들 중 4명이 와주었고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6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더러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 남편을 축혀 세워줬고 남편도 기가 산다며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뭐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즐겁고 재밌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 이튿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신우였습니다. 일전에 혼수나 예단으로 어머님께 상의를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제 연락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이 신우에게 알려주신 모양이 돼요.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면 되지. 한번 본 신우가 전화를 해왔으니 꽤나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신우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자기를 안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 생일 당일날 남편이 말하기를 가족들하고는 주말에 다 같이 축하를 하기로 했다 했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기에 신우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가 말하기를 남편이 생일 당일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저더러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족을 먼저 챙기라 해야지 어떻게 남편만 따로 쏙 빼돌려서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우 말을 듣고 나니 그전까지 남편 생일을 당일에 같이 축하한 적이 없긴 하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족들하고 축하한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회사 일이 있거나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신우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 했습니다. 신우더러 그런 걸로 서운해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솔직히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었기에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쯤 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넘어갑시다. 제 속마음을 신우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네요. 하지만 신우는 마치 너 잘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 건지 계속해서 제가 남편을 망쳐놨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록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기는 했어도 윗사람답지 못한 행동에 저도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생일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하시라 했어요. 까놓고 남편이 신우를 부르고 싶어 했다던가 하다못해 뭐 신우의 시옷자라도 꺼냈더라면 모를까. 당장 동생인 남편도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신우까지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참다 못한 제가 그냥 적당히 하라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과 시댁을 찾았습니다. 신우가 남편을 통해서 아들 낳아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단 뜻으로 저한테 무슨 상을 차리라고 했는데 당연히 무시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저 좋으라고 저희 남편 낳아서 키워주신 것도 아니고 상을 차려도 남편이 차려야지. 제가 왜 차려요? 남편한테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제 말이 다 맞다면서
자기도 신우가 요새 왜 저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대요. 그리고 결국 남편 생일 축하는 인근 식당에서 돼지갈비 먹으면서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밥 먹는 내내 짜증내기에 바쁘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 저도 신우가 보통이 아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신우랑은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냈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가 시집을 못 갔다고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그게 한이 된 건지 어쩐 건지 제 결혼식인데 자기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남들이 보면 신우랑 저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알라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신부실에 들어오는데 저는 다른 예식의 신부가 신부실을 잘못 찾아왔나 했어요. 세상에,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그리고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는 신우 얼굴이 제 눈에는 미친 X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남편부터 친한 친구들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고 있던 촬영기사님까지 전부 다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고 신우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더러 너무 예쁘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나 어쩐다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귓가에 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얼굴이 너무 촌스러워서 남들이 보면 자기 동생이 연한 줄 알겠대요. 진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는데 이건 제가 성질이 못된 건지 속상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가 돼서 원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게다가 서열로는 신우가 저보다 손윗사람이지 밖에 친인척을 다 와있지. 소라는 피우지 말자. 내 결혼식 내가 망치지 말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정신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막말로 신우랑 싸워봤자 저만 손해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당신 누나 노망났냐 왜 저러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면서 일단은 우리 결혼식에 집중을 하래요. 자기가 나중에 한판 붙는 한이 있어도 저한테 사과시키겠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신우를 보고 예뻐 죽겠다면서 난리였습니다. 남자만 데려오면 지금 바로 가도 되겠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들으라는 건지 신부보다 더 이쁘단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귀를 막을 수도 없고 기분은 더럽고 친정부모님도 황당해서 저런 경우 없는 여자가 다 있냐고 그리고선 제 신운 걸 알고는 다시 한번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래도 결혼식은 그럭저럭 잘 마쳤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희 신우 이야기를 하느라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터넷에나 보던 그 무개념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 어쩐다. 나도 저런 여자랑 가족으로 엮일지는 몰랐다고. 그나마 친구들이 저보다 더 화를 내줘서 제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본식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찍은 게 4,000장 가까이 되었는데 50장을 골라야 했어요. 문제는 가족 사진하고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을 가운데 두고 이건 뭐 신부가 둘도 아니고 진짜 그냥 다 집어던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대요. 남편이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우더러 왜 흰옷을 입고 왔냐고 누나가 신부냐고 막 화를 냈대요. 저는 차에 있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요. 그랬더니 신우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평소에 제가 개성이 강해서 웨딩드레스도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입을 줄 알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말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릴 더 하겠어요. 미친 X, 상종을 말아야지 아주 결심을 했다니까요. 사진을 고르다 분통이 터져서 촬영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해내더군요. 자기들도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서나 봤지 실제로 처음 겪었다면서 저더러 많이 속상했겠다고 위로도 해주대요. 제가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물었더니 제가 원하면 신우 옷을 컴퓨터로 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답니다. 조금 티는 날 수 있는데 적어도 흰색은 아닐 거라고요. 원래는 추가금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면서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막말로 신우 나온 사진을 저희 집 거실에 걸어놓겠어요. 어쩌겠어요. 걸어놔봤자 어머님 아버님 댁 거실에나 걸리겠지 싶어서 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넘게 지나서야 완성본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앨범을 열고 저 혼자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쪽에서 신우 옷을 초록색으로 칠해놨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웃겨도 되니까 아주 촌스러운 색으로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신우 나온 사진만 건드는 거고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끼리 찍은 사진은 아무 이상이 없을 테니까 아예 망쳐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인조잔디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겠어요? 너무 고맙고 웃기고 그리고 그 주말에 어머님이 저희 사진 나왔다니까 바로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챙겨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우도 있었어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신우가 어지간히 자기 사진 볼 생각에 들떠 있더라고요. 저도 신우가 놀랄 걸 생각하니 너무 들떴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본식 앨범을 드렸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가다가 어머님 아버님,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찍힌 사진이 나왔고 신우가 이내 저를 노려보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하대요. 저는 태연하게 업체에서 신부가 둘처럼 보인다길래 제가 언니 옷은 다른 색으로 바꿔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둘러댈 필요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 원피스가 얼마짜린 줄 아냐부터 시작해서 이 색이 자기 얼굴에 어떻고 저떻고 그러더니 급기야 울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저더러 너무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가 신경 써서 입고 간 건데 제 멋대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냐면서 저더러 질투가 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 말은 안 했어도 어머님도 신우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짜증 부리고 한 거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신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시고 대신 저더러 신우가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간다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라며 무조건 이해해 주라고만 하셨지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저더러 나이 많은 신우가 신부인 저보다 예뻐서 질투가 났냐며 저를 깎아내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안 참더라고요. 매번 어머님이나 신우한테는 세게 말 못하고 뒤에서 저를 달래주는 식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신우더러 그러니까 왜 먼저 선을 넘냐면서 화를 내고 어머님한테도 누나 좀 적당히 싸고 도시라고 그러니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저러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라니까요. 저는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제 속이 후련하던지. 그리고 결국 앨범만 드리고 한 30분도 안 돼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다. 네 마누라가 보통이 아니다. 별소리를 다 해대는데 남편이 그냥 싹 다 무시하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동안 너무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당분간 제 마음 풀릴 때까지 신우랑은 안 보는 걸로 하잡니다. 그리곤 덧붙이길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은 어쩌겠냐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딸이 안쓰러워 그러는 것 같다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래요. 남편이 어찌나 전전긍긍하던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생각해보겠다 했네요. 지금 솔직히 신우랑 더 이상 안 엮여도 되니까 그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신우만 오냐오냐 하시는 거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맞춰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왕래를 시작하면 결국 또 얼마 못 가 신우랑 부딪히게 될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하고 고3 딸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돌아온 싱글이 되었지요.
남편하고는 친정오빠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업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러다 저희 남편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면 박봉이고 일이 힘들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엔 더 심했답니다. 특히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는 남자 직원들이 대다수다 보니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제 성격으론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친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을 관둘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자 친정오빠가 그럴 거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며 지금의 남편을 포함해 2-3명의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멍청하게도 남자의 내면이라던가 실속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저 만날 때마다 저 예쁘다 저 좋다 하는 키 크고 인물언칠한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제 친정오빠에게도 자기 배경이라던가 재산을 속인 상황이어서 사실 꽤나 괜찮은 신랑감처럼 보였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남편이 월급부터 부모님 직업까지 죄다 속인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하자마자 이혼이니 별거니 그런 건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이 남자가 얼마나 내가 좋으면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을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버틸 수밖에요. 친정오빠도 전부 다 자기 탓이라며 얼마나 저에게 미안해했는지 몰라요. 결혼 당시 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 묶여있네 어쩌네 하는 통에 얼떨결에 시댁에 들어가서 산 세월이 3년입니다. 그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어머님이 재수없게 첫째가 딸이라고 저도 저희 딸도 얼마나 구박을 하시던지요. 남편이란 작자는 그럴 때마다 그러니 노력 좀 하지 그랬냐며 저에게 핀잔을 줄 뿐 그 어떤 힘도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힘든 걸 눈치챈 친정오빠가 제가 시집간 지 3년이 되던 해에 제 앞으로 작은 빌라를 한 채 해줬어요. 강서방만 믿고 있다가는 자기 여동생인 제가 제 명에 못 살겠다며 해준 집이었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해줄 거면 남자 이름으로 해줘야지 왜 제 이름으로 해주냐고 깽판을 쳤는데 그럴 거면 이혼하고 내 여동생 놔주라는 친정오빠 말에 금방 입을 다물더군요. 바보같이 뭐하러 참고 살았냐 하겠지만 사실 빌라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루는 저희 딸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소아천식이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명에 깜짝 놀랐어요.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저도 임신을 했어요. 솔직히 아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기다리던 임신은 아니었지요. 한창 이혼을 생각하던 시기에 남편이 정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밀어내지 못했거든요. 사고라고 해야 할지 실수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딸은 아프대지 제 뱃속엔 새 생명이 있지 그러니 무턱대고 이혼을 했다간 이도저도 안 될 판국이었네요. 그리고 애들은 뭐 공짜로 키워요. 친정오빠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친정오빠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솔직히 올케 언니가 알면 좋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못했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자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이후로는 좀 더 가정에 신경 쓰려고 하긴 하대요. 사실 앞선 몇 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인간관계였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모임이 있었고 사람을 만났고 한마디로 쓸데없이 바빴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느라 무슨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걸핏하면 이 모임 저 모임 시댁도 가야지 자기 형제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서 우애를 다져야지 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그래도 제가 둘째를 출산할 즈음에는 정신을 차렸는지 그런 횟수를 줄여가긴 하대요.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 한 사람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사회를 봐줬을 정도로 남편과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끼리 친하다 보니
진작부터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집 여자가 저한테 다 터놓고 말은 안 했어도 손버릇이 아주 못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언뜻 보니까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남편 눈치를 보면서 넘어졌다고 둘러대는데 느낌이 딱 왔지요.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질낮은 농담만 늘어놓는 허풍쟁이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남편더러 그 친구하고 거리를 좀 두면 좋겠다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난리를 치대요. 저더러 그 친구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내 엄마라도 되냐. 내가 누구를 만나건 말건 그런 것까지 네 뜻대로 하려드냐. 어찌나 길길이 날뛰던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만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가족 동반 이딴 모임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모임 만들었다간 그 친구한테 대놓고 재수없다고 퍼부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정말로 더 이상 그 친구 부부를 만나는 일은 없었지요. 한편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그 친구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전하더군요. 다 자기 때문이라나 어쩐다나 알 수 없는 소리를 궁시렁거리대요. 그리고 그 친구 부부 사이에도 저희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쪽인 친구가 딸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연락도 끊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막상 친구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어찌나 덤덤히 전하던지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 금세 먹고 사느라 그 친구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도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벌 겸 친정오빠한테 혹시 일 좀 시켜줄 수 있겠냐 물으니 마침 자기 사무실에서 격리를 뽑고 있다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회사에는 이미 올케 언니 여동생도 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올케 언니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저희 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오빠가 사준 빌라를 팔아서 그 돈을 미천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또 껑충 뛰었고 한동안 집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만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달까요. 그러다 남편과 제 사이가 다시 틀어지게 된 건 그 딸을 데리고 사라진 남편 친구가 정확히 8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면서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는데 누구 엄마 잘 지냈냐며 그쪽에서 아는 체를 하대요. 기억을 더듬고 있으니 자기 이름을 댔고 그제서야 기억이 났지요. 잘 지냈냐?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 건강은 어떠냐? 안부를 묻고 약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아닌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게 의아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뒤이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잘 크고 있냐니까 자기도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데려간 거 아니냐고 제가 물으니 그쪽에서 황당해하더니 아니랍니다.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자기는 이혼 후 먼 지방에서 다른 여자랑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도 저희 남편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긴 했었는데 전혀 못 들었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되물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래놓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저랑 자기 전처랑은 좀 가깝지 않았냐. 그래서 뭐 소식 들은 거 있나 궁금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진짜로 들은 바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애시당초 그 전처가 딸을 키우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자 남편 친구도 그거 참 이상하다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 전처랑 마주치거나 자기 딸 소식 듣게 되면 자기한테 이야기 좀 해달랍니다. 거기다 대고 싫어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알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왠지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하나?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대요. 분명히 저희 남편은 그 친구 부부가 이혼했을 때 남자가 애를 데려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 사는지 어쩐지 자기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친구랑도 연락이 안 닿는다고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친구랑도 왕래가 있었고 여자가 애를 키우고 있었고 왜 그런 걸 저한테 숨긴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설마 싶은 생각도 떠오르긴 했지만 상상도 하기 싫어서 그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뒤 남편에게 대놓고 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문을 여니 흠칫 놀라는 기색이 되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냐고 저에게 묻길래 그걸 낸들 아냐고 문제는 왜 연락하고 지냈으면서 나한테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자꾸 다른 길로 새려고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원래 제가 그 친구 싫어하지 않았냐면서 그냥 그래서 거짓말한 거래요. 자기 친구 문제로 저랑 부딪히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자그만치 8년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답니다. 곧이어 그러면 그 집 딸에 대해서는 왜 숨겼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그 친구 전처가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나요? 제가 남편한테 그 여자가 왜 당신더러 그런 부탁을 하냐고 물으니 자긴들 알겠냐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순간 혹시나 싶어서 혹시 당신 그럼 그 친구 전처랑 연락하고 지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끔 한대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떻게든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렇지만 뭔가 더 추궁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찝찝한 마음은 잠시 묻어두고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당신 친구가 딸 소식을 궁금해하니까 소식 좀 전해주든지 하라 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 전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마 전에 실직을 해가지고 요새 못 먹고 살기가 힘든 눈치라나 어쩐다나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 사이냐고 별 얘기를 다 하네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 그냥 어쩌다 보니 말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요새 애 있는 여자들이 직장 구하기 힘든 것 저도 잘 알지 않냐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래서 말인데 그 전처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그 집 딸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딸이 무슨 애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면 혼자 밥 차려 먹고 할 정도는 되는데 그런 애를 우리가 뭐 한다고 맡아주냐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애들 이제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불편하게 남을 데리고 있냐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니 남이 아니라나 어쩐다나 제가 말 같지도 않아서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지 아빠가 딸 소식 궁금해서 얘가 타던데 얘기는 했냐고 물으면서요.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친구 손버릇 안 좋은 거 모르냐면서 그런 집에 어떻게 여자애를 보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렴 그래도 애아빠가 낫지 생판남인 당신이랑 내가 낫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다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사람이 야박하냐고 그래요. 어차피 애들들 키우는 마당에 하나 더 키우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면서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드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아니 당신 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난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욕을 하면서 그거 평생 키워주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데리고 있자는데 너무한다나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충격이 컸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기어이 그 여자애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더군요. 그리고 전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 같았지만 저희 남편이 약간 복코에다가 귀가 만두기라고 해야 하나? 살짝 접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딸이라는 애가 그걸 똑같이 닮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못 데리고 있는다는 소리만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지금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당분간 데리고 있을 테니 그런 줄 알라나요. 결국 그 일로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딸애한테 시켜서 일단 그 집 나라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숴가며 싸웠네요. 남편한테 니 씨냐고
네 새끼라 지금 이러냐고 하니까 곧 죽어도 그건 아니랍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고 우정이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제가 그럼 유전자 검사 해와보라니까 인격적 모독이라나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더니 저더러 그딴 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라고 이 집 내 집이라고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싸우느라 애들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딸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저희 애들만 있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걘 어디 갔냐며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저희 딸이 어이가 없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더니 진짜 아빠 딸이라도 되냐고 묻대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딸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한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딸이 저를 보면서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버려. 나 아빠 없어도 돼.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중학생인 아들도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자기도 아빠 없어도 된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식 새끼들 교육 한번 더럽게 시켰다면서 저한테 거의 침을 뱉더군요. 딸애가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한테 사과하라며 악을 쓰는데 남편이 저한테 침을 뱉었다는 사실보다 자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 딸인지 뭔지가 집에 들어왔고 남편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남의 집 딸 앞에서 한번 개망신 당해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금 데리고 나가라고요. 저희 애들까지 지 아빠를 뚫어져라 노려봐서 그런가 남편도 더는 뭐라 안 하고 순순히 그 친구 딸 데리고 나가대요. 이후로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혼하자니까 안 한다고 버티길래 그럼 소송할 거라고 당신이랑 그의 유전자 검사도 내가 하고 말 거라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했어요. 그리고 당신 친구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해줄 테니까 친구한테는 제발 입 다물라더군요. 이후로 남편과 살던 집은 팔고 옆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옆 동네가 최선이었지요. 제가 이렇게 담담하고 짧게 적고 있지만 사실 이혼하고 이사하고 하는 과정 중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네요. 그나마 애들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말해주기를 요 근래 남편한테 연락이 자꾸 온대요. 엄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말 같지도 않은 걸 애들한테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들한테 용돈 줄게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라고 한대요. 어이가 없었지만 애들 의사를 물어봐야만 했지요. 그런데 애들이 대번에 싫답니다. 그날 저한테 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섭기도 했고 아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실망감이 컸다면서 당분간은 안 보고 싶다고요. 애들이 싫다는데요. 어쩌겠어요? 솔직히 애들 아빠인 만큼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만큼은 안 보고 싶네요. 아이들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요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